나눔의 집이 최근 문매를 맡고 있는 가운데 BTN 뉴스가 오늘부터 의혹을 점검해 봅니다. 내부 고발 직원이 요양보호사 등에게 사과를 강요하고 폭언과 협박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조계종이 불교문화유산본부 신설 등 불교문화재 보존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우영훈 의원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제주도 사례를 들며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소강 상태에 들었지만 전 세계는 코로나19 이후 생활상의 변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획보도 포스트 코로나 첫 순서로 코로나 이후 불교의 변화상과 과제를 진단합니다. 문화재청과 소방청이 금정총림 범어사를 대상으로 합동 화재 안전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주지 경선 스님은 1400여 년 역사와 많은 문화재를 소장한 범어사의 면밀한 점검을 당부했습니다. 조계사가 소외 이웃들을 위해 생필품이 담긴 선물을 전달하고 코로나를 극복하자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조계사 신도회는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바자회를 개최했습니다.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광주와 군산 지역 사부대중이 모여 공축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기념 행사와 제등 행렬을 취소하고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소멸되기를 발언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6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불교계가 운영하고 있는 나눔의 집이 최근 문매를 맡고 있습니다. 학대, 횡령 등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사실처럼 매일 언론을 장식하고 나눔의 집은 파렴치한 집단으로 추락하는 모습입니다. BTN 뉴스가 오늘부터 나눔의 집 의혹을 점검해 봅니다. 불교계 언론을 통해 내부 고발 직원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위협을 받았다는 나눔의 집 조리사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나눔의 집 의혹 관련 기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25일 월요일 오전 나눔의 집을 검색하자 내부 고발자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법인이 이들을 몰아내려 혈안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연이어 검색됩니다. 나눔의 집 관련 의혹을 제보한 직원들이 업무에서 배제당하고 있고 법인의 우호적인 영양사와 요양보호사가 할머니와 대화하는 것조차 막고 있다는 내부 고발 직원들의 보도자료에 따른 기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이들이 지목한 영양사와 요양보호사가 내부 고발 직원들로부터 폭언과 협박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나눔의 집 대리인 양태정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할머니들에 대한 학대가 없었다고 언론 인터뷰로 증언한 5, 60대 조리사와 요양보호사가 20대 직원에게 반말 등을 빌미로 공개 사과를 강요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50대 후반인 조리사 A씨와 60대 요양보호사 B씨가 나눔의 집 20대 C씨에게 반말을 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불러내 공개적인 자리에서 폭언과 손가락질을 하며 A씨에게 공개 사과를 강요했다는 겁니다. 이에 극도의 공포를 느낀 A씨가 결국 C씨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했고 B씨 역시 직원들의 강요에 용서를 구했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직원의 폭언과 자신들의 조리사와 요양보호사가 협박당하고 무릎 꿇는 장면에 할머니와 할머니의 가족이 큰 충격을 받아 오열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조리사 A씨에게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고 관계자에 따르면 극심한 스트레스와 출근을 두려워하는 등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다고 전해들었습니다. 내부 제보 직원들에게도 연락처를 남겼지만 답이 없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눔의 집 내부 제보 직원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병상에 누워 계신 할머니에게 지속적으로 말을 걸며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공익 제보 직원에게 반말을 하며 밀었다고 해명하고 공익 제보자들이 할머니를 감금하고 직원들을 협박하고 있다는 프레임을 씌우려 한다며 반박했습니다. 이어 수십 명의 경찰을 수시로 끌어들이는 법인의 행태를 비난한다며 사태를 직원 간 분란으로 몰아가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내부 고발이라는 약자 프레임을 앞세워 오히려 소수의 다른 제보자들에게 갑질을 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새로 국회가 개원할 때마다 불평등한 불교 규제 해소를 위한 요구가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21대 총선을 앞두고 조계종이 불교문화유산본부 신설 등 불교문화재 보존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제주도의 사례를 들며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BTN 불교TV가 사회 통합과
전통 문화 발전을 위해 마련한 특별대담, 하경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박제된 문화재가 아닌 살아 숨쉬는 문화유산으로 전통을 보존 전승하고 있는 불교계의 발전을 위해선 풀어야 할 각종 규제들이 많습니다. 사찰 경내지에 대한 규제가 다소 완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자연공원법과 산림법, 이른바 전사법이라는 전통 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중복 규제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시작을 앞두고 BTN이 사회통합과 전통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여전히 갈등이 끊이지 않는 문화재 관람료의 문제는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가 오히려 불교계와 민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사찰 부지를 이제 국립공원에 편입시키는 과정에서도 불교계나 또 조계종 종단과의 협의 절차가 상당히 생략된 채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고, 특히 국립공원에 편입된 사찰 토지에 대한 가치와 기여도를 평가해 불교계의 일방적인 양보가 아닌 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보존하고 지켜왔던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인식하셔가지고 보상이 아니라 상을 주셔야죠. 국가 지정문화재 중 절반에 가까운 불교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규제 법률의 개정은 물론 과감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0여 년 전에 시계에 멈춰 있는 규제 법안들이 시대에 맞게 개정이 돼야 하는 것은 물론 하나의 대상이 여러 정부 부처의 중복 관리로 얽혀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도 강조됐습니다. 무형문화, 유형문화재가 또 혼재 있고 그 속에 또 스님들께서 수행하신 수행공간, 신도들의 신행공간이 함께 있는 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관리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 또 이것을 관장하는 국가기관도 뭐 행안부부터 시작해서 문화관광부. 특히 21대 총선에서 문화재청 내 불교 문화유산 본부 신설을 제안한 조계종의 정책 제안에 오영훈 의원은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제주도의 사례를 들며 정부 부처에서 충분히 수용 가능한 제안이라며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계시면 이제 불교 문화유산 본부를 다시 좀 하셔서 해야 되는데, 또 일각에서는 뭐 종교 편향이 아니냐 또 이런 식으로 또 들고 나오니까 저희들이 더 답답한 마음을 가지는데요. 예, 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문화가, 전통 문화가, 불교 문화가 대다수 차지하니까 우리 개인 문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도청 내 문화재 관련 부서를 세계유산본부로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유무형의 문화유산 관리에 더욱더 진척돼 보이고 있다. 그래서 더 진전된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불교계에서 주장했던 세계유산본부 직제 개편은 저는 절대적으로 찬성한다고 보입니다. 보존의 가치와 필요성을 세계가 공감하고 있는 전통 산사와 같이 살아있는 불교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지원 방안과 체계적인 개선책 등 보다 구체적인 쟁점의 토론도 오갔습니다. 더불어 조계종에서 오래전부터 요구해왔던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인종과 종교, 성차별 등 갈등 해소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정책, 지속 가능한 남북 민간 교류의 방안 등 대담은 1시간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사회 통합과 전통문화 발전을 위해 마련된 BTN 특별 정책 대담은 오는 30일 낮 12시 30분, 31일 오후 4시에 방송될 예정입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전 세계는 코로나 이후의 생활상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종교도 예외는 아닌데요. 기획보도 포스트 코로나 첫 순서로 코로나19 이후 불교의 변화상과 과제를 진단합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전 세계를 위협한 코로나19는 비대면과 거리두기 등으로 풀이되는 언컨택트를 우리 사회에 화두로 던졌습니다. 이로 인해 대면 성격이 강한 종교의 위기와 몰락을 전망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모든 종교의 적극적인 체질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불교 역시 특정 시간, 특정 공간에 모여 함께 예불을 올리고 법회를 한다는 점에서 비대면 강화에 따른 변화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불교가 기독교에 비해 다소 대면성이 낮은 편이지만 새로운 의례 방식과 신행 체계에 대한 고민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계시 종교적인 성격이 강한 기독교나 이슬람 같은 종교들은 신의 계시를 전달해주는 사람하고의 어떤 밀접한 관계가 전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수행의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불교는 제약에서 벗어나 있기는 하지만 수행의 각 단계마다 선지식들의 어떤 점검을 받아야 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대면적인 상황들을 이제 요구를 하죠. 그걸 어떻게 이제 조화시키느냐라고 하는 게 하나의 좀 과제가 될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변화된 사회의 요구에 불교계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인지 또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감염병 확산에 따라 개인에 대한 배제와 낙인이 늘어나면서 사회 갈등을 수습하는 일이 종교계에 더 크게 요구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봅니다. 시민적 가치와 이제 불교적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 이제 좀 제기될 수밖에 없는 과제일 것 같고요. 위험을 늘 안고 살아가야 되고 그 위험과 관련해서 사실 이제 우리 일반 사회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배제하고 낙인을 찍고 하는 그런 반응들을 해왔거든요. 어떻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대응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과제가 이제 또 하나 이제 사회적 과제로 등장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대중의 시선이 비대면 확대에 쏠리지만 과거 PC통신 발달에 따른 종교의 온라인화가 오프라인을 대체하지 못했다는 견해도 나옵니다. 온라인 강화라는 기술적 변화는 이미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우선돼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 90년대에 그 인터넷의 발달로 사이버 법당도 운영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의례를 대처하지는 못했습니다.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심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술을 담아내는 것보다는 사람들의 심성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라는 그런 의미에서 종교적 의례와 수행에 대한 성찰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19가 불러온 종교의 위기와 변화상, 2500년을 이어온 불교도 새로운 시대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문화재청과 소방청이 음력 윤 4월 8일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금정총림 범어사를 방문해 합동 화재 안전점검을 진행했습니다. 현장에 재봉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문화재청과 소방청이 음력 윤 4월 8일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사찰 화재 안전 관리를 위해 나섰습니다. 정재숙 문화재청장과 정문호 소방청장 등은 어제 범어사를 방문해 합동 화재 안전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주지 경선 스님은 1400여 년의 역사와 많은 문화재를 소장한 범어사의 화재 안전을 위해 면밀한 안전 점검을 당부했습니다. 이 바쁘신데 오늘 우리 청장님하고 이렇게 자리를 해주셔서 고맙고 우리 소방청장님 이렇게 오셔서 고맙습니다. 범어사는 국가지정 문화재 8점, 지방유형문화재 58점, 천연기념물 1점을 소장해 각별한 화재 안전 관리가 필요한 사찰입니다. 문화재청과 소방청은 보물 434호 범어사 대웅전과 문화재 주변 5개 소화전, CCTV, 이를 관제하는 종합상황실과 목조문화재 주변 화기 취급 여부 등 안전대책을 중점 점검했습니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목조 건물 상향식 수막 시스템 설치 등 화재 안전과 문화재를 보존하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바람이 아주 센 날은 예측하지 못하게 상당히 멀은 부분에서 불티가 날아가 버리거든요. 수막설비를 해놓으면은 외부에서 이제 불꽃이 들어와도 차단시켜주는. 정재숙 문화재청장도 안전방제는 문화유산을 지키는 근본적인 방제책이라며 신기술과 인력 보강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문화재청은 더욱더 이 안전방제 각종 신기술이라든가 인력 보강이라든가 이런 일로 해서 완벽하게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나날이 변하는 기후 어떤 상태라든가 또 태풍, 지진, 또 인재가 있습니다. 우리만 못 지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다 함께 안전경비원이 돼주셔서 함께 우리 문화유산을 지켜주십시오. BTN 뉴스 재봉득입니다. 조계사가 지역의 소외 이웃들을 위해 생필품 등이 담긴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요즘 모두가 힘을 내 함께 극복해 나가자며 응원의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조계사 신도에는 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바자회도 개최했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5세계 연등으로 가득 찬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바빠지고 상자가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종로구 관내 소외이웃을 위한 선물들입니다.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밥과 라면, 생수 등 생필품은 물론 건강을 위한 비타민이 담겼습니다.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조계사가 이웃과 함께 건강한 코로나 극복 용기 나눔전을 열었습니다. 후원들이 잘 안 되고 많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계사의 카피 봉사들의 조금이나마 용기와 힘을 가지고 좀 사실하고 작은아마 조계사 가족들의 정성을 모아서 모든 분들 다시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 구에서는 잘 전달해서 이 뜻이 아주 이 고귀한 뜻이 잘 전달돼서 이번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애쓰시는 저소득 가정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번 나눔전은 이웃의 건강을 기원하고 또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요즘 용기 내 함께 코로나를 극복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조계사 행복나눔 가피봉사단과 하나은행 등 기업의 후원으로 이뤄졌고 서울 종로구 1000가구와 경기도 김포시 100가구에 지원했습니다. 저희가 뭔가 뜻깊은 일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저희가 찾아보다가 제일 1호로 좋은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가피봉사단과 좋은 활동, 의미 있는 활동을 함께 하게 됐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내년에는 저희가 2배 이상 같이 함께해서 좋은 그 사랑을 전달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나눔전과 함께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바자회도 개최됐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조계사 신도에는 매년 바자회를 열고 있으며 신도들과 기업 등의 후원을 받아 생필품과 먹거리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바자회 수익금은 지역의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합니다.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우리가 마음을 모으자라는 취지로 해서 어렵지만 이겨내자라는 취지로 이 행사를 기획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행복나눔 가피봉사단은 끊임없이 이렇게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는 그런 활동을 할 겁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조계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이웃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BTN 뉴스 이석구입니다.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광주와 군산 지역 4부대중이 모여 봉축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기념 행사와 제등 행렬 등을 취소하고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소멸되기를 발언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아기 부처님의 머리에 감로스를 붓는 관부르식으로 광주의 4부대중이 부처님 오신 날을 찬탄합니다. 광주불교연합회가 지난 23일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5.18 민주광장에서 봉축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지 2564년을 맞아 우리는 다시금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이런 재앙과도 같은 바이러스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법요식에 연합회장 동현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이용섭 광주시장, 지역 불자들이 참석해 부처님 오신 날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공동체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지켜내고 국민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불자님들의 선행 속에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깨닫습니다. 오늘 간등이가 밝히는 불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고 차별 없는 세상을 밝히는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법요식은 육법공양을 시작으로 백양사주지 무공스님의 봉축사, 관부르식, 원각사회주 현고스님 법어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참석한 사부대중은 제등행진 대신 약사열애 기도를 함께하며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소멸되기를 발언했습니다. 군산시 수성동 체육공원 무대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영치산 설법을 재현한 영산제 의식으로 들썩입니다.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18호 영산제 보존의 스님들의 바라춤으로 군산불교 사업연합회가 주관하는 봉축법요식에 문을 열었습니다. 코로나19 질병 극복과 국가경제 부흥을 위하여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을 속히 만들고 자유와 평등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 연등문화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연합회장 도현 스님을 비롯한 지역 스님들과 강임준 군산시장, 지역 불자들이 함께해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했습니다. 산문을 폐쇄하면서까지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우리 불교계가 모든 것을 다 버리다시피 하면서
협력을 해주셔가지고 특히 우리 군사는 그래도 이렇게 청정지역이라고 이를 정도로 법여식은 동국대 이사장 성우 스님과 군산 흥천사 외주 지환 스님을 원로 스님으로 부촉하는 자리와 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행사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태고정 전북정무원장 진성 스님의 봉축사에 이어 참석한 사부대중은 제등행진 대신 체육공원을 돌며 코로나19의 소멸을 함께 발언했습니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호남 지역 사부대중은 부처님 오신 날에 참뜻을 되새기고 부처님법으로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제주불교 연합연등축제위원회가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 제주연합봉축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코로나19로 행사가 축소됐지만 전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간절했습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사부대중 모두가 부처님 오심을 찬탄하며 자비로운 마음이 전 세계에 널리 퍼져나가길 기원합니다. 지난 24일 제주 시민복지타운 광장에서 봉행된 불기 2564년 제주연합봉축대법회는 대회장 허원 스님과 위원장 서경 스님, 지역 스님들과 도의회 김태석 의장과 오영훈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제주는 지난 20일부터 생활 방역으로 전환됐지만 사부대중은 손소독과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등의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봉축 법회에 동참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바로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을 일구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불자들은 인류의 화합과 상생의 연등을 켜야 합니다. 불자 여러분, 우리 모두 부처님의 이러한 뜻을 받들어 일체 중생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대비구세의 보살행으로 진실한 인류애를 실천합시다. 육법 공양에 이어 3기위와 한글 반야신경 봉독의 순으로 진행된 법회는 제주불교연합회가 준비한 위문품을 국군 장병들에게 전달하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관음사 조실 종호 스님은 봉축 법화를 통해 이웃을 살피고 동체 대비의 등불을 밝히자고 당부했습니다. 국민의 모두가 현재 코로나로 인해 불안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희망의 등불을 밝히며 은산철벽을 넘어 자성애의 열애를 찾는 데에 전심전력으로 다 같이 정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스님들이 다 함께 석가모니부를 정근하며 모든 생명의 존엄함을 깨닫고 인류의 행복을 기원한 제주연합봉축대법회. 제주불교연합회는 오는 30일 사찰별 회양법회를 통해 현 전염병 사태의 종식을 염원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제주불교계의 지혜를 모을 계획입니다. BTN 뉴스 김가희입니다. 대구 수성사암주지연합회가 지난 22일 수성구청에 코로나19 극복 성금과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수성사암주지연합회는 회장 삼보사주지 동훈스님, 능화사주지 해강스님, 보광사주지 능견스님, 김대권 수성구청장, 장세철 동화사 신도회장, 이문호 동대사 신도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극복 성금 800만 원과 도서 100미를 전달했습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수성구 지역을 위해 도움을 주신 스님들과 지역 불교계의 정성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수성사암연합회는 이번에 전달한 성금과 물품이 불교 종립학교 장학금과 무료 급식, 자가격리자의 심적 이탈 방지를 위해 쓰여지기를 기대했습니다. 문수보살님의 지혜와 보현보살님의 자비 실천으로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조그마한 정성의 공덕이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화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